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에서는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3교시 때 다시 그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 주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전까지 그 어떤 구조적, 여기서는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떤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 그 다음에 어떤 그 순서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택, 그렇죠? 그다음에 반복, 뭐 이런 개념을 이제 사용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 5장 이후에 전혀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객체를 이제 클래스로 설계하고자 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설계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양한 용어로 여기서 지금 쓰고 있어요. 멤버, 필드, 뭐 속성,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와 관련된 메소드, 뭐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특히 메소드를 설계할 때 저희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논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개념, 순서적인 개념 이런 거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앞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그 복습을 시간 날 때마다 좀 해주시기를 이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5장부터 용어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그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클래스로 이제 모든 그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 실생활, 사물, 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해요. 뭐 사람, 사물, 뭐 자동차, 뭐 모든 물건, TV, 뭐 이런 것들 다 객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컴퓨터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나 객체는 사실 이제 뭐 같은 용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컴퓨터 월드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 객체를 모델링하기 위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뭐 추상화를 통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션, 그 캡슐화를 통해서 클래스를 이제 두 가지로 그 속성과 행위, 여기서는 이제 행위는 메소드고 속성은 이제 멤버, 필드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기서 뭐 또 크게 한 가지가 또 다형성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도 좀 살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뭐 여러분들 TV도 보고 뭐 책도 읽고 음료수도 마시고 뭐 강아지하고도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객체예요. 그죠? 뭐 살아있는 또는 사물,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뭐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객체들을 어쨌든 저희들이 그 컴퓨터 월드로 소프트웨어로 설계하는 과정이 이제 추상화 과정이에요. 그렇죠?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렇죠? 이제 그 어떤 객체들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거 있죠? 사람이 뭐 TV를 켠다, 뭐 강아지가 뭐 멍멍하고 앓는다, 뭐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오브젝트, 객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TV 객체과 리모컨 객체,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과 사람, 뭐 이런 것도 다 이 메시지로 하는데, 요 리모컨과 요 TV라는 객체를 이제 보면 전원을 켠다, 전원을 끈다, 볼륨을 이제 그 음량을 높인다, 채널을 바꾼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지. 그래서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를 우리가 메시지라는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되게 될 용어들이 상당히 이제 그 여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실생활이죠. 사실은 이것도 이제 뭐 추상화가 된 개념이긴 하지만, 그죠? 요게 사람이고 이게 자동차라고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이 자체가 추상화긴 하지만, 요게 이제 실물이라고 봐요. 실물. 그죠? 실제 자동차.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 운전하는 거. 얘를 어쨌든 이렇게 컴퓨터 월드로 가져오기 전에, 뭐 사람이라는 객체를 정의를 하고 자동차라는 객체를 정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요 사각형 중에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필드 속성, 사람으로 생각하면 뭐 그 이름, 뭐 성별, 뭐 나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 눈을 깜빡거린다, 뭐 손을 움직인다, 걸어 다닌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뭐 몇 년식이냐, 어떤 차종이냐, 뭐 어디서 만들었느냐, 색상은 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뭐 움직인다, 브레이크를 밟는다, 뭐 빨간불이 들어온다, 좌회전한다, 뭐 우회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메소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여다 볼 때 이제부터는 이제 요 두 가지로 좀 정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이제 앞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선 요게 이제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속대 설계하는 사람마다 다 이제 정의한 필드가 다르고 메소드도 다르고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추상화를 어떤 걸 가져가고 어떤 것들을 객체 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인캡슐을 하느냐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계한 사람의 능력이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아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예술적 감각.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제들은 대충 이제 메소드나 뭐 요 속성은 다 정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앞단에서 요걸 어떻게 하느냐는 이 책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좀 배우면 그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이제 요구 사항을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객체를 어떻게 또 선언하고 추상화를 어떻게 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거는 이 책에서는 이제 소개를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도 역시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이제 보면 이제 TV 객체를 예를 들어 보면 어떠한 상태가 있어요. 현재 뭐 KBS냐 MBC냐 번호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볼륨, 소리의 양, 10이냐 11이냐. 그다음에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이제 어떤 정적인 상태를 저희들이 객체 이제 클래스로 가져올 텐데 여러분들을 클래스로 모델링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드라 그래요. 그죠? 필드. 그 다음에 이제 동작과 관련된 거 있죠? 전원을 누르면 켜진다. 전원을 누르면 꺼진다. 사람이 이제 리모컨이 눌러서 채널을 변경해준다. 볼륨을 높이면 높인다. 낮추면 낮춘다. 뭐 이런 것들이 동작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behavior, 메소드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메소드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메소드.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체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여기 가정이 무너뜨려지면 객체 지향을 이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물의 객체는 상태와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하겠다라는 게 객체 지향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상태와 동작을 가지고 있는 놈들, 모든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스테이트와 비헤이비어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그 중에 어떠한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하나의 자동차를 들여다봤더니 빨강색이면서 현재 기한은 2단으로 돼 있고 80km/h로 달리고 있더라. 그 다음에 동작을 봤더니 이 양반이 이 차가 기어를 바꾸고 있고 빨간 감속하고 있고 또는 가색하고 있다. 이런 동작들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컴퓨터 세상으로 요 녹색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필드를 정의를 하고 이런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앞에서 4장까지 필드는 데이터의 타입,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로 이제 그 정의를 할 거고, 요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C나 그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펑션. 정의를 할 때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갈로, 중갈로 열고 닫고, 그다음에 요 안에 요 놈이 해야 될 일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스피드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필드에서는 그냥 데이터 타입만 적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컴퓨터에서는 int, 컬러, 스트링, 그 캐릭터, 스트링, 인티저, 인티저, 이렇게 전이를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환되는 값에 따라서 변환 타입을 적고 공유하는 거에 따라서 또 선언을 하고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게 이러한 필드와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 메소드를 또 어떻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객체와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 안에서 어떻게 또 필드를 접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필드라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메소드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필드는 요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변수명, 그죠? 그다음에 메소드명은 이제 요 메소드 이름 중괄로, 그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 앞에 이제 당연히 요게 이제 메소드가 반환되는 값에 따라서 인티저면 인티저라고 적어요, 그죠? 불리안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는 거에 따라서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이런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스타틱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접근 제어자,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 객체는 우리가 필드와 메소드로 이제 구현이 된다. 그 메시지는 저희들이 이제 요 객체들 사이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배울 겁니다. 이것도 어쨌든 요거를 메소드라고 한다. 메시지라고 한다. 용어를 좀 이제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까지가 대표적인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 이제 다른 책에서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가게를 가는데 운전하고 쇼핑하고 집에 온다. 순서. 이제 운전하기 위해서 차에 타고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순서적 개념의 언어, 절차적 언어라 그러고, 요게 이제 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와서 메소드 설계할 때 유용하게 쓰여요. 그죠? 이게 전혀 안 쓰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객체 지향은 우리가 데이터와 절차, 데이터를 필드라고 그러고, 절차를 메소드라고 하죠. 용어가 어떤 때는 데이터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필드라고 그러고, 어떤 때 속성이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BAB라고 그러고 어떨 때 메소드라고 그러고 막 혼용해서 이제 책에서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에 와서는 이제 앞으로 필드 메소드 이런 말을 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에 좀 많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객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객체들 사이에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게 잘 하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인 이제 과제가 이제 됐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요 하나하나의 객체를 컴퓨터 부품으로 보면 이제 컴퓨터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CPU를 어떻게 갖다 놓고, 램을 어떻게 갖다 놓고, 롬을 어떻게 갖다 놓고,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갖다 놓고, 요 팬 장치를 어떻게 갖다 놓고, 이런 게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완성품인데, 하드웨어인데, 요것도 똑같이 소프트웨어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객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다 보면 요 CPU와 램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버스를 통해서 메시지들이. 데이터라 그러는데 어쨌든 요 하드웨어에서는 0과 1의 데이터.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필드와 메소드가 이제 동시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시지라고 하고 요것은 이제 요 하드웨어 설계하는 거랑 똑같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객체 지향과 관련된 특징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은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지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용어가 이제 설명 안 하고 이제 그 다음 계속 사용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용어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다시 좀 공부를 해 주시길 바라는데, 뭐 이제 용어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보면 캡슐화라고 하는 건 인캡슐레이션. 이제 여러분들 먹는 약을 보면 그 안에 이제 가루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추상화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객체인데 얘를 컴퓨터 월드로 클래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객체를 정의하느냐, 그쵸?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추상화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객체들을 필드와 메소드로 묶는 게 캡슐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객체를 클래스로 정의하면 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필요한 그 새로운 그 클래스를 기존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 외에 필요한 것만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객체 지향의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하나예요. 이미 정의한 객체를 클래스화한 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를 추가적인 필드와 메소드를 새로 추가해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상속하다라는 말하고 그 개념이 똑같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인헤리턴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은 앞으로도 이제 좀 설명이 될 텐데, 우리가 주로 이제 메소드를 이제 정의해서 쓸 때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오버로딩은 어떠한 동일한 메소드 명을 가지고 인자를 다르게 넘겨서 다른 기능을 동일하지만 조금 약간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거고, 오버라이딩은 클래스를 이제 extend라는 확장어를 써서 상속을 받고 그 전에 있는 부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오버라이딩.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이걸 우리가 다형성이라는 말을 써요. 폴리모피즘. 영어 단어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기사 문제의 용어 관련된 거라 상속 캡슐화 다형성 이게 이제 여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객체 지향의 3대 특징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제가 설명하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죠? 자, 우리 캡슐은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약의 캡슐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필드고, 그 안에 어떻게 하다라는 메소드들이 알고리즘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 안에 하나의 이게 객체고 클래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캡슐화, 요 안에다가 뭐 필요한 데이터 넣는다, 필요한 비헤이비어 절차를 넣는다, 라고 해서 묶어서 얘가 하나의 어떠한 우리가 뭐 TV라는 객체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캡슐화라고 하는 거고, 요 알약에서 요 안에 있는 각각의 기능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캡슐화, 인캡슐레이션. 영어하고 한글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면 이 접근 제한자, 접근 지정자를 보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중요한 걸 외부에서 볼 수 없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메소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기능들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보 은닉이라 그래요. 외부에서 못 보게. 그죠? 설계한 사람만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그걸 우리가 정보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 그래요. 이 캡슐화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필드도 만들고 메소드로 만들어 볼 텐데 이게 하나의 객체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이걸 이제 클래스로 선언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거는 이제 외부에 접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접근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접근 제한자 가지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용어는 상속인데요. 이제 앞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클래스, 객체를 모델링한 클래스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새로 선언해서 쓸 필요 없이. 그 안에 있는 필드라든지 메소드를 그냥 상속받아서 extend라는 이제 키워드를 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사각형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근데 보면 내가
제가 이제 요 정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거죠. 얘하고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요 직육면체를 만들겠다. 그럼 요 하나하나를 요게 그 두 개, 세 개, 여섯 개를 갖다 놓으면 육면체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이제 기존에 있는 원도 마찬가지죠. 원도 보면 타원을 만들 때 얘의 성질을 가져오고 구를 만들 때, 그렇죠? 뭐 삼각형도 뭐 직각삼각형, 뭐 다양하게 이제 그 만들 수가 있을 때 여기서 선언된 그 필드와 메소드를 그대로 쓰겠다. 추가적으로 새로 정의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요걸 만들려고 하면 얘를 다시 선언하고 써야 됐었죠.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객체지향이 나왔어요. 이미 많은 코드들이 여기 있는데 왜 새로 만드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상속받아도 쓰게 하자. 라고 하는 개념이 객체지향의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 다형성은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볼 텐데요. 메소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인수가 없지만 여기 이제 강아지다 그러면 멍멍, 그 고양이다 그러면 야옹, 똑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서로 다른 기능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걸 다형성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버로딩을 통한 다형성이고 오버라이딩을 통한 다형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주로 메소드로 서로 다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서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상화가 사실은 먼저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TV, 이것도 사실은 추상화가 된 거죠. 이거 이제 실제 모양이라고 보면 얘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것이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클래스로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추상화예요. 추상화. 그러니까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추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추상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클래스에 이런 필드와 이런 그 메소드를 정의한 예제를 보이고 있고, 사실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정답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어떻게 추상화하지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객체를 정의하지?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예제 같은 경우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만, 아예 코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추상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 객체를 우리가 클래스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근데 객체라는 말하고 클래스라는 말하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쓰긴 할 거지만, 객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고요. 현실 세계에서. 클래스는 컴퓨터에서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걸 인스턴스라 그래요. 마치 우리가 와플이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클래스를 선언해서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 넣고 구우면 동일한 객체, 이거 하나하나의 인스턴스라 그래요. 그렇죠? 맛있는 요 와플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인스턴스라는 용어로 씁니다. 자, 클래스는 요렇게 클래스,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 물론 이제 접근 제한자를 설명 안 했지만 앞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필드와 메소드로 선언을 합니다. 저 필드는 이렇게 자료형, 메소드는 중괄로, 그러니까 여기 소괄로, 중괄로 여기 각각 해야 될 역할을 적는 거고요. 예를 보면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이제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고 클래스 이름. 이 안에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필드만 썼어요. 채널은 정수형이고 소리도 정수형이고 온오프는 이제 0과 1의 불리한 변수죠. 그렇죠? 켜져 있으면 1이고 꺼져 있으면 0이네. 이게 이제 하나의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잖아요. 얘를 어떻게 그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하는지 봐요. 이렇게 합니다. 텔레비전이라는 아까 클래스 이름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적어주고 소괄로 넣고 new라는 인덱스를 써요. 이게 하나의 인스턴스죠. 그렇죠? 앞에서 만들어 놓은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tv라는 인덱스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객체 하나 생성했죠. 그러면 tv.channel이라고 하는 게 이 앞에서 채널이라는 그 번호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채널 번호.
tv라는 객체의 채널 7번, 소리는 9, 그 다음에 켜져 있구나. 얘를 출력하면 이렇게 똑같이 요점이라는 게 이것도 하나의 그 연산자예요. 점. 그래서 멤버에 접근할 때, 저 앞에서 서는데 이걸 우리가 멤버라고 했잖아요. 멤버, 필드. 얘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객체 이름 점 그 안에서 선언됐었던 채널 볼륨 온오프 요거 있죠. 요 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TV고 TV1 텔레비전 TV1 이러면 또 다른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변수에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대입가 값이 저장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거. 우리가 지금 선언하고 쓰는 요 클래스 선언하는 게 다 참조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드는 걸 한번 예제를 좀 들어보면, 그렇죠? 우리가 도트 연산자를 써서 이제 그 멤버나 필드에 접근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선언한 걸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텔레비전에 대한 클래스고, 이게 myTV라는 놈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yourTV라는 객체를 또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죠, 이렇게. 이게 참조 변수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텔레비전.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죠? 클래스 이름, 앞에서 붙던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요거는 바꿀 수가 있죠. 변수명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분 하시면 되고, new라는 것도 이제 무조건 써야 돼요. 그죠?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제 별도의 요 중괄호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그 메인이라고 들어가 있는, 그죠? 이거 일종의 이것도 이제 메소드인데, 요 안에 이제 적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보고 있는 건 채널 7번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보고 있는 건 9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7번과 9번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 결과가 이렇게 앞에서 true예요, true. 그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좀 여러분들 요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져요. 앞으로. 그렇죠?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특히 여기서 TV를 객체로 선언해서 만드는 거 있죠. 마지막 예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클래스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 그 필드에 대한 것만 했지만, 이제 2교시 때 메소드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객체를 선언하고, 또 다른 객체를 어떻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도트 연산자 가지고 어떻게 클래스의 필드를 접근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좀 책을 좀 보시고,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